구독 어서 눌러줘요. 아이꾹이요. 꾹. 좋아요도 누르고요. 좋아요. 자, 그럼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재벌 회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작할게요. 새벽 5시 인천 구도심의 골목길에 윤정이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64세 나이에도 허리가 곧게 펴진 정희는 손수레를 끌며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5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죠. 어서 와요, 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시장 아주머니들의 인사에 정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정희의 반찬 가게 정성 반찬은 이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창수가 사라진 후 혼자 키운 아들 준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시작한 마지막 보루였죠. 아줌마, 오늘도 김치찌개용 김치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정희 아줌마 김치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해서요. 단골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웃으며 포장을 정성스럽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 빈자리가 있었어요. 25해 전 바다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남편 박창수의 빈자리 말입니다. 저녁 무렵 택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준영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33세 나이에도 여전히 엄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에 정희는 마음이 짠해졌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다, 괜찮아. 너나 잘 먹고 다녀라. 준영은 반찬을 포장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도 그 꿈 꾸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꿈 말이에요.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젯밤에도 꾸었던 그 꿈. 창수가 바다에서 손을 흔들며 돌아오는 꿈을 말이에요. 에이, 또 그런 소리. 이제 그 사람은 그냥 꿈속에서만 사는 거야. 현실에서는 우리 둘이면 충분하고.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창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바다가 보이는 곳을 지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고 이렇게 가게까지 운영하시고. 뭘 강하긴.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멀리 인천항이 보였어요. 창수가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나간 그 바다가 말입니다. 그날도 이렇게 해가 지고 있었죠. 창수는 금방 돌아올 게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준영이 반찬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정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디 계시든 엄마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는 모습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수가 돌아와도 돌아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인천의 골목길, 정희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창수가 좋아하던 별들이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정희는 늘 그렇듯 뉴스를 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금창홀딩스 박태수 회장이 오늘 신규 사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박 회장은 IMF 이후 급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정희는 무심코 TV를 바라봤다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남자의 얼굴, 그 익숙한 미간의 주름과 눈매가 정희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아니야. 설마. 정희는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희 금창홀딩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창수가 바다로 나가기 전 아침 똑같은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라고 했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창수 씨, 당신이야? 정희는 TV를 끄고 켰다가 다시 끄고 켰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이미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정희는 급하게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엄마야. 지금 당장 와봐.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그냥 와봐. 급한 일이 있어. 1시간 후 준영이 도착했을 때 정희는 소파에 앉아 멍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뭔 일이에요? 준영아, 컴퓨터 좀 켜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구요? 금창홀딩스 박태수 회장. 그 사람 사진 좀 찾아봐. 준영은 의아해하면서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금창홀딩스 박태수를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나왔어요. 엄마, 이 사람이요? 정희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 사람, 몇 살이래? 68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엄마, 왜 갑자기 이 사람을?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수도 올해 68세였거든요. 정희는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언제 설립됐대? 2001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사람 과거 이력이 별로 없어요. 일본에서 사업을 했다가 한국에 와서 회사를 차렸다고만 나와 있고 정희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수가 실종된 것이 1999년이었어요. 그리고 2001년에 갑자기 나타난 박태수라는 사람. 엄마, 혹시 이 사람을 아세요?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TV에서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서.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이 창수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가난한 어부였던 창수가 재벌 회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밤새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수의 얼굴과 박태수의 얼굴이 계속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수가 실종되기 전날 밤 정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라고 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 살아있는 건가? 정희는 베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살아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이대로 궁금해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반찬가게 단골인 김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60년을 산 터줏대감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금창홀딩스라고 아세요? 아, 그 큰 회사? 박태수 회장 말이지? 그 사람 참 대단해. 맨손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다니. 정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회장님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있어요? 글쎄다. 아, 맞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그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있어. 그 박 회장님이 원래 이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른 이름이요? 그래, 뭐였더라? 박창수? 맞나? 하여튼 20년 전쯤에 인천에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다가 일본에서 치료받고 그랬다던데.
정희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창수? 그것은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이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왜 그러니? 얼굴이 하얘졌네. 정희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오늘 가게 좀 일찍 닫아야겠어요. 정희는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엄마야. 오늘 서울 좀 다녀올게. 서울요? 갑자기 왜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정희는 평생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금창홀딩스 본사 주소를 적은 종이를 꼭 쥐고 말이에요. 강남역에서 내린 정희는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창수가 살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금창홀딩스 본사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어요. 저기요. 안내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박태수 회장님, 만나고 싶은데요. 회장님을 뵙고 싶으시다고요? 혹시 약속이 있으신가요? 약속은 없지만 저는 박창수, 아니, 박태수 회장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혹시 용건이 있으시면 비서실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비서실장 이소연이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안내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이소연은 정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박창수라고 하셨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태수 회장님이 예전에 박창수라는 이름을 쓰셨는지 궁금해서요. 이소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과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터였거든요. 혹시 회장님과 어떤 관계시죠?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창수의 아내였습니다. 25년 전에 실종된. 이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의 과거 조사 중에 박창수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위에서 얘기합시다. 이소연은 정희를 비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회장님의 부인이셨다고요? 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 닮아서. 이소연은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 서류 보실 수 있나요? 그것은 회장의 일본 병원 기록이었어요. 거기에 박창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창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건물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소연은 밤새 회장의 과거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일본 병원에서의 치료 기록, 신분 변경 서류, 그리고 25년 전 인천에서의 생활 흔적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정말 회장님은 박창수였구나. 다음 날 이소연은 정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장님과 우연히 마주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금창홀딩스에 갔습니다. 이소연의 안내로 1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남자. 정희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분명히 창수였어요. 나이가 들고 고급스러워졌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태수도 정희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창수 씨. 정희가 다가가려는 순간 태수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아시나요? 창수 씨, 나야. 정희야. 25년 전에 바다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잖아.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박태수입니다. 아마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태수의 부인 최은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무도 아니야. 그냥 착각하신 분 같아. 은숙은 정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남편을 왜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세요? 우리 남편 이름은 박태수예요. 하지만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25년 전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20년째 부부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정희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흔들림을 읽을 수 있었어요. 창수 씨, 정말 나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천 바닷가에서 살던 것, 당신이 어선을 타고 나가던 것, 정말 기억 안 나요?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은숙이 끼어들었어요. 보안 불러야겠어요. 이상한 사람이 남편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소연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부인, 잠시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해결합시다. 하지만 은숙은 화가 나 있었어요. 이소연 실장, 이런 사람들 왜 여기 들어오게 했어요? 앞으로는 보안을 더 철저히 해주세요. 정희는 태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창수 씨, 당신이 날 버린 거예요? 아니면 정말 기억을 잃은 거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은 확신했어요.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태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5년 전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뒤에 적혀 있던 글씨. 사랑하는 정희에게 창수가. 태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태수는 견딜 수 없어서 혼자 인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25년 전 정희와 함께 살던 그 동네로 말이에요.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며 태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정희와 함께 꿈꾸던 미래들. 정성 반찬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멈춰 섰어요. 정희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희가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젊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준영이었어요. 엄마, 오늘 배달 많이 있어요? 태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닮은 목소리였거든요. 준영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모려 엄마. 우리 둘이 잘 살고 있잖아요. 태수는 준영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그 체형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혹시 내 아들인가? 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소연, 나야. 너에게 부탁이 있어. 네, 회장님. 인천에 윤정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집에 박준영이라는 청년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며칠 후 이소연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박준영 씨는 1991년생으로 올해 33세입니다. 아버지 란에는 박창수라고 되어 있어요. 태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영은 자신이 떠나기 전에 임신했던 정희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럼 내가 떠날 때 정희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박준영 씨와 회장님의 부자 관계가 99.9% 확실합니다.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한편 은숙은 이 모든 상황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소연 실장, 요즘 남편이 이상해요. 자꾸 멍하니 있고, 그냥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은숙은 눈치가 빨랐어요. 남편이 25년 전 일과 관련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혹시 그 이상한 여자가 또 나타났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남편을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던 그 여자 말이에요. 은숙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정희와 준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남편의 전 부인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이 회장님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숙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20년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절대 안 돼.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은숙은 정의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말이에요. 그날 밤 태수는 정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못했어요. 어떤 말로 25년간의 빈자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준영은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자꾸 멍하니 있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준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버지, 살아있는 것 같아. 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요? 정희는 박태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어요. 준영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떠난 건가요? 아니야. 너 아버지는 내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야. 엄마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떠났거든. 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25년 동안 저 혼자 잘 살고 계셨다는 거네요.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준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너 아버지도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준영은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런 아버지 만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때 이소연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희와 준영은 이소연을 만났습니다. 이소연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회장님과 준영 씨의 혈액형 검사 결과입니다.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 준영은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동시에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가 맞나요? 네, 그리고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창수 씨가, 태수 씨가 우리를 인정하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조금 복잡해요. 이소연은 은숙이 정희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현재 부인이 많이 화가 나신 상태예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계세요. 준영이 분노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하자, 준영아. 정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소연 씨, 우리는 돈이나 재산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하지만 이소연은 걱정스러웠어요. 은숙의 성격상 조용히 넘어갈 리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에게 고발장이 날아왔습니다.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였어요. 준영은 분노했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괜찮아, 준영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25년 만에 찾은 남편이 이렇게 자신들을 외면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이소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태수, 은숙, 그리고 정희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창홀딩스 대회의실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은숙은 화가 난 채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정희와 준영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소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태수 회장님, 아니 박창수 씨, 이제 진실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소연은 일본 병원 기록, 신분 변경 서류,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를 차례로 내놓았어요. 25년 전 인천에서 실종된 박창수 씨는 일본으로 밀항 후 사고를 당해 부분 기억상실증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기억을 잃은 것은 아니었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여사님은 박창수 씨의 합법적인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 이혼 절차도 밟지 않았어요. 은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 결혼이 무효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씨는 박태수 회장님의 친아들이 확실합니다. 준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저를 몰랐던 건가요? 태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왜요? 왜 25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억이 안 났어. 일본에서 사고 후유증으로 몇 년을 병원에 있었거든. 그런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너무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가난한 어부로 떠났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 너희 엄마는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어.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기로 한 거예요? 일본에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 돈을 많이 벌면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20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산 내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태수는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은숙아. 너에게도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하고 주주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태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어.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는. 아니야, 이소연. 이미 내 잘못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어.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준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돈이나 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만 알면 돼요. 하지만 25년 동안 혼자 고생하신 엄마한테는 사과하셔야 해요. 태수는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나 때문에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정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태수는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어요.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었거든요. 며칠 후 태수는 공식적으로 회장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큰 화제가 됐지만 태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인천 바닷가에 작은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태수가 새로 산 어선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다시 어부하시려고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원래 내일이었잖아. 그리고 이제 너한테 물려줄 것도 있고. 태수는 지난 6개월 동안 정희와 준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25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의 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태수도 함께 했습니다. 여보, 이 김치간이 어때? 조금 더 짜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었지.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요리를 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준영은 택배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어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태수가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아버지, 그물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 봐봐. 태수는 준영에게 어업 기술을 가르치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배워갔어요. 25년간 놓친 시간이 아쉬웠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한편 이소연은 금창홀딩스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았어요. 태수의 뒤를 이은 새 회장을 도우며 회사를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소연 씨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정희가 고마워하자 이소연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은숙은 결국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결혼이었지만 20년간의 생활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태수 가족은 바닷가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희가 직접 만든 반찬과 태수가 잡은 생선으로 차린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큰 회사 회장이었는데. 준영이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태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25년 늦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이미 시작했잖아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가 지는 바닷가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25년간 비어있던 아버지 자리가 마침내 채워진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완성됐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창수는 결국 돌아왔다. 이름은 바뀌었고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다. 준영이도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다. 늦었지만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전에는 슬픈 소리로 들렸지만 이제는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태수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25년 전 이 바다로 떠났던 자신이 이제야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준영아,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태수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바다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박창수라는 이름으로 진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의 하루가 말이에요.